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군사 충돌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그 충격파는 미국 월가에서 일본 도쿄,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7개 지역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미, 영국, 유럽, 남미,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금부터 금요일 세계 경제로 한 바퀴 둘러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현재 북미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핵심 변수는 단 하나. 바로 중동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하여 촉발한 유가 충격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30%까지 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업률도 연말에는 4.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가도 문제예요. 미국은행협회는 올해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2.8%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죽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인 2명 중 1명은 월급 받으면 청구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 최강 경제국의 속살이 이래요.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지난 3월 3일 춘계 예산 성명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4%에서 1.1%로 낮아졌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목표치를 낮춰야 했던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건 소비자 심리입니다. 영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최근 마이너스 53을 기록했어요. 한 2년 정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현재 3%이지만 전문가들은 연내 4.6%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영국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저성장과 고물가. 영국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경제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요. 2025년 0.3% 성장에 그쳤던 독일은 올해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 1.1% 성장을 기대하고 있죠. 무려 6년에 걸친 경기 정체에서 탈출하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병이 등장했는데요. 3월 발표된 독일의 기업 환경지수 IFO와 PMI 복합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겨우 살아나던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에너지 충격과 불확실성이 유로존 전체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반등,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남미입니다. 2026년 남미 경제 성장률은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남미 주요 7개국 평균 성장률이 올해 1.9%에 그칠 것이라고 봤어요. 브라질과 멕시코는 재정 적자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고 성장 동력도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예외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적 재정 개혁 이후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정 흑자를 향해 가고 있어요.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도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경제 붕괴 직전이었던 나라가 이제 남미의 이단화에서 우등생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5년 사상 최대인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달러로 1조 2천억.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네요. 3월 22일 중국 발전 포럼에서 리창 총리는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균형 있는 무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성장 목표도 의욕적이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올해 GDP 성장 목표를 4.5에서 5%로 제시했고 1, 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탄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입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내수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수출 의존형 불균형 구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가 2026년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예요. 일본 소식입니다. 어제 3월 26일 일본 정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전략비 충유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원유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어요. 방출 규모는 약 850만 킬로리터, 30일치 국내 소비량이에요.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현물 계약이라 국제유가 급등에 즉각 노출되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서둘렀습니다. 3월 19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보조금 제도도 재도입했습니다. 엔화는 약세, 에너지 비용은 급등. 일본은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동 분쟁 확산이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켜 역내 수억 명의 생활과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에는 밝은 면도 있어요. 동남아 디지털 경제 총거래액은 2025년 1,8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데이터 센터 용량은 약 180% 확장될 전망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말이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올해도 세계 최대 해외 직접 투자 유치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에너지 위기의 역풍 속에서도 AI와 제조업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오늘 살펴본 7개 지역 경제 이슈, 결국 하나의 공통 키워드로 수렴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중동에서 시작된 불씨가 지구 전체의 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네요. 이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각각 다르게 흘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타이거 사장의 금요일 세계 경제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